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원영철입니다. 오늘 동양생명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동양생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험사로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 있었죠. 사실 제가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영상을 라이브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좀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 야당이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죠.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생명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 생명보험사로 보험상품 판매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기업이고, 이 재무제표를 좀 함께 살펴보자면 동양생명 같은 경우 PBR이 0.25 그리고 BPS가 18,372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취지 같은 경우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 주요 내용부터 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장사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면서 상장사들에게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별 및 상장 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도 좀 함께 살펴보자면 2월 26일에 구체적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 즉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이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죠. 바로 저번 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뭐 총선 참패라든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이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예요. 사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쭉 한번 내려보자면 사실상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이고,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 이 기업 밸류업 그 정책 초창기 발표되었을 때 내용들과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보시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해설서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내용에는 이 향후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향후 계획도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변화된 게 없죠.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발표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다. 이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좀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이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이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이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제 지원은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좀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이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서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동양생명의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사실상 보험사이다 보니까 보험 테마 형성이나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좀 상당한 상승을 이끌어낸 바가 있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6일 1차 세미나 때 좀 실망감을 가지고 실망 매물을 던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배당락까지 겹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주가가 내려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5월 2일도 마찬가지예요. 5월 2일 그리고 5월 3일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빠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 7% 정도 빠진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차 세미나 내용도 사실 별거 없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좀 120일 이평선 부분인데요. 이 과거에도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 부분이 매물대 저항 라인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가는 상당히 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할 테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본다라고 해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상당히 긴 시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다라는 뜻은 결국엔 동양생명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는 아직 남아있다.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관역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